우리 학예연구부서에서는 그 여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실을 읊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이 혼이 났던 이 학예연구사의 길도 좁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고 경쟁도 치열하지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예연구사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주세요. 학예연구사는 크게 이제 소장 유물에 대한 관리, 전시 기획, 학술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유물 수집이나 기증기탁, 유물 감정, 대여 등을 기획하고 또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전시 기획안을 만들고 전시에 맞는 이 소장 유물을 검토하고 진열합니다. 이 학예연구사는 이제 전시의 전체 연출뿐만 아니라 도록이나 전시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전시 개막식을 준비하는 등 이 전시와 관련된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또 이제 전문적인 이제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술회의나 강연회, 포럼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 대중이나 연구자를 위한 이제 문헌, 책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콘텐츠를 활용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기념관에서 제작하신 콘텐츠 중에 기억나는 콘텐츠라든지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안동의 독립운동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이 동화책을 만드는 작업을 올해 처음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안동의 유명한 이제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가 있는 이상용 선생님이나 이육사 선생님들을 이제 7세, 8세, 9세 이제 어린이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동화책 작업을 했던 콘텐츠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어떻게 이 직업을 꿈꾸게 되셨는지.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사극이 정말 이제 많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극을 아주 열심히 시청하면서 이제 역사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마 이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학예연구사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학예연구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학예연구사는 이 대학에서 역사나 미술 등 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에 이 석사 과정을 하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 인정 대상 기관이나 이제 연구기관 같은 이제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며 이 경험을 쌓은 후에 원하는 곳에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기관과 같은 이 공공기관의 채용 시험 과정은 3차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1차는 보통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2차에서 이제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 심사, 3차는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그 학예사 자격증이 필요 조건인 경우도 많아서 이 학예사 자격증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념관으로 오신 걸까요? 어떻게 기념관에서 근무하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사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 중에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전신인 이제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이 만들어지면서 기념관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여러 선생님들께 많이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이었죠. 학술을 하셨다든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시면. 제가 그 전시 업무를 처음 하던 해였는데요. 개막식과 같이 이제 전시 업무를 총 혼자서 하다 보니까 개막식 준비를 미처 못해서 그때 식전 공연으로 하는 팀이 시간보다 굉장히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다른 공연으로 대체도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임시로 시를 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학예연구실장님이라든지 저희 부서분들한테 많이 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하고 싶으신 활동이나 혹은 연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박물관이 그 살아 숨쉬고 관람객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이 학예연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일반 대중에게 우리 기념관을 널리 알리고 좀 더 친숙하고 재미있는 기념관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사업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꼽자면 저는 어린이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요. 전국에 많은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이나 이제 현충 시설들이 있지만 천안 독립기념관을 제외하고는 이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어린이 박물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어린이 박물관이야말로 이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지향해야 할 박물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꼭 어린이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진행하고 싶으신 체험 학습이 있으시거나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실까요? 요즘 이제 어린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VR 시스템이라든지 거의 디지털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디지털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이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박물관을 만든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게 이제 디지털화하지 않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오리고 붙이고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니까 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신설해가지고 이제 어린이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 또는 전시가 있으실까요? 제가 2012년에 이제 기념관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했던 사업 외에 완전 처음인 새로운 신규 사업을 이제 맡은 업무가 이제 유아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었고 또 포맷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아교육을 진행하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이 없어서 도움받을 곳이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유치원 아이들용 교재도 구입하고 주위에 부탁해서 학습지 같은 것도 또 구해서 보고, 인터넷에서 이제 교구 자료나 제작 업체를 검색해서 이제 교구도 만들고, 또 유치원이나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직접 기념관으로 초대해서 이제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2년부터 이제 태극기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아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하고자 했던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두 다 하지 못한 채로 끝나기도 하고, 또 교재와 교구를 아이들 수준에 맞추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10년의 노하우가 쌓여서 한 해 이제 2,300명이 넘는 유아들을 교육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이상용 264 동화책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더 쌓이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어린이 박물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으로 학예연구사를 꿈꾸고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조언해 주실 내용에 대해서. 학예연구사는 이제 전문적이고 이 학술적인 사실을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보여줄 때 어떻게 이것을 좀 더 쉽고 유익하게 이제 전달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시 또는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박물관 교육, 학술 행사 등을 운영할 때도, 또 역사의 어떤 기억을 지니고 있는 소장품을 대할 때에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물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어떤 시각적인 것으로 풀어나가는 작업이라든지 역사의 어떤 이야기와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대중들에게 교육하거나 전달하는 작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직업들이 그러하듯이 학예 연구사의 길도 굉장히 좁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경쟁도 요즘 치열하지만 지치지 않고 하나씩 이제 단계별로 나아간다면 학예 연구사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예사를 꿈꾸는 모든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